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치권, 그리고 정권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정치 뒷이야기들을 묶어서 또 보충 취재해서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뒷담화 5월 10일 인사드립니다. 자,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고 있습니다. 몇 개의 쓰나미가 이재명 정권을 덮치면서 그 실책들, 일종의 자책골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 보수 우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고, 거기 앞서서 여론조사에서 그 상황들이 반전되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좌파 입장에서 볼 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선거 때까지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한 주에 이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가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게 이재명 정권의 자책골이 확대 재생산이 될 것이고, 보수들은 뭉치게 되고, 또 새로운 이 자책골, 자살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그 좌파가 한번 이제 흔들리고 나서 그 악재를 덮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것이 또 새로운 악재가 되는, 자,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선거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은 예상 밖의, 지금 한 열흘 전이나 2주 전보다는 완전히 다른, 지금 상황도 그런데 더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특히 이 최대의 그 자책골을 넣은 이재명의 공소취소 특검, 지금 선거 이후로 늦춰놨지만은 국민의힘에서 TF를 구성을 해서 계속 TF를 구성을 하기로 했죠. 이번 주에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핵심 아젠다로 끌고 가게 되면은 그것을 또 덮으려다가 또 다른 실수를 자책골을 또 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선거 이번에 상당히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흥미진진해진다, 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 원래 이 선거 끝나고 나면은 아마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또 비대위가 났을 것이다. 또 유력한 이 정치인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많이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반대로 좌파 진영에서는 뜨는 인물들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쭉 분석을 해보고 여의도 정가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정보지, 여의도에 또 정권가에서 나오는 정보지 같은 것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다. 제가 취재한 내용도 새로운 인물들이 새롭게 이렇게 확 뜨는 인물들이 이 국민의힘 우파 진영 안에서 나올 수가 있고, 한 번에 훅 가는 인물들은 좌파 진영에서 또 속출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종합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좌파가 전체 기초 광역단체장 16개 중에서 경북만 빼고 15개를 독식할 수 있다, 그런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14개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도 대구 달성만 빼고 13개를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반전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그러니까 조작몰이용 특검, 조작 기소몰이를 하면서 특검을 해서 그 전에 국정조사 청문회 하고 나서 이거를 특검을 출범을 시켜서 검사들을,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막 처벌하고 이재명을 공소 취소시켜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황당한 작전을 짰던 게 이게 시발점이죠. 지금 본인들의 지지율이 높다, 이재명의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선거에서 압승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 손실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은 알면서도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역풍이 불 줄은, 그것까지는 몰랐던 거죠. 이게 억눌려 있던 민심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서 이 선거 이후로 특검법 처리를 놓쳤지만 공세의 고삐를 국민의힘이 놓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이거를 덮으려고 하다가 더 큰, 어떻게 보면은 거의 버금가는 그런 이 자책골을 또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조작몰이용 특검의 역풍, 그리고 여기다가 또 최근에 오빠 파동 이런 것이죠. 막말 파동, 그 정청래와
이 하정우, 이 막말파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무슨 시장 가가지고 훈계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뭐 국민은 공소 취소 모른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게 국민 무시 발언 박성준 여러 가지들이 이제 겹치니까는 이거를 한번 덮어보려고 내란몰이용 개헌을 추진을 했었죠. 개헌을 해서 다시 이번 선거에서 그 단계별 개헌안 중에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이것을 둠으로 해서 6.3 지방선거 때 이것을 또 국민투표에 붙이면 자연스럽게 비상계엄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그 20일 동안 그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3분의 2를 받아서 통과가 됐으면 20일 동안 공고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국민투표 때까지. 그러면 그 기간에 또 여론전을 펼쳐서 그 계엄 내용 안에 일종의 그 비상계엄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니까는 곧 12.3 비상계엄과 연결시키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다시 한번 프레임을 걸려고 그 프레임 설치를 위한 작업을 했었죠. 내란몰이용 개헌을 또 추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절차도 맞지 않고 시점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우원식 이 국회의장이 자기 이제 퇴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작품 남기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나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여론의 역풍이 또 불었죠. 그러니까 접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작몰이용 특검으로 시작된 쓰나미 이것을 덮기 위해서 내란몰이용 개헌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또 다른 쓰나미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이거 다 불을 질렀는데 다 이재명이 불질렀죠. 조작몰이용 특검 이것도 자기 재 없애려고 뭐 필리핀에서 SNS 띄우고 또 베트남에서도 막 그 검찰 자기 수사했던 검찰 또 언론을 비난하는 이런 그 SNS 글을 막 띄웠고 또 심지어 이것이 여러 가지 역풍을 맞았는데 조작몰이용 특검이 죄송합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을 대신 내세워가지고 속도 조절만 했지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한다는 그것은 무슨 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해서 또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그런 행동들이. 그런데 이재명이 남은 기간 동안 이런저런 또 선거에 참견하고 싶었어. 아니면은 자기가 마치 무슨 뭐 왕이라도 된 듯 자기 과거를 다 미화하는 그런 언행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을 했죠. SNS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재명이 추가 헛발질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뭐 3번 죽을 뻔했는데 살인을 당할 뻔했는데 하늘이 살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박장대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헛웃음을 짓고 있죠.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한 사법살인이 있었다. 사법살인이 있었다. 그 다음에 언론의 조작 보도로 인한 명예살인이 있었다. 그 다음에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이 있었다. 이 3번째가 죽을 뻔했는데 하늘이 저를 살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자기에 대한 기소를 아예 조작 기소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이걸 사법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본인에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집하기 한송된 그 내용은 무엇이고 공범들이 줄줄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들 또 있는데 이게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야기죠. 조작 기소해서 사법살인을 당할 뻔했다. 그리고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을 당했다. 아니 지금 언론이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전부 다 이재명에게 벌벌기는 속된 말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야당 대표할 때도 좌파 매체들이 물불 안 가리고 도왔죠. 그리고 원래 우파라고 지칭되던 매체들도 막 줄을 그쪽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작 언론을 동원을 했다. 그래서 명예살인을 당했다. 참 과대포장됐죠. 오히려 언론에 의해서. 그리고 흉기 위협, 테러범을 동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을 당할 뻔했다. 테러범을 누가 동원을 했습니까?
그 뭐 배우가 있는 듯이 우파가 배우인 듯이 이렇게 교묘하게 또 장치를 하는 이런 말들을 하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아니 본인이 무슨 이 5개의 재판을 받고 10건의 수사도 아직 그 마무리 안 됐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뭐 독립운동 하다가 뭐 지금 재판 받는 줄 아는 것 아니냐. 민주화 투쟁이라도 한 줄 알겠다. 이런 말들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그 혐의들을 보면은 법인카드 막 그 선거 뭐 가일 사고 막 한 거 자범이죠. 그 다음에 인허가 장사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인허가 장사 한 의혹들. 그리고 북한에 자기 북한 방북하려고 뒷돈 다른 사업가에게 뒷돈 대주도록 한 그 혐의.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재판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그 위정해달라고 교사한 혐의. 선거 때 거짓말한 혐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마치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이런 상황도 지금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또 20일 동안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이재명이 안달이 나서 어떤 자책골을 또 넣을 수도 있고 현장에 나가 있는 민주당의 몰같이한 그 상식 없는 그런 언행들이 또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잘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게 되면은 남은 20 며칠 사이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을 때 상당한 이 해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거 이후에 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선거 이후에 다시 공소 취소를 하려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할 것이고 여전히 이 다수당의 행포를 가지고 국가 정체성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6.3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하고 뭐 완전히 이길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상과 달리 지금 그 자책골이 막 쏟아지는 이 상황을 타고 좀 선전을 하면은 새로운 기운이 전국에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좌파는 이제 분열하는 일만 남았죠. 8월 달에 당권 그 경쟁이 있고 하니까는. 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정치권이 좀 새로운 판도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제가 선거가 끝나면은 확 뜰 인물, 그리고 확 뜰 수도 있는 인물, 아니면 훅 갈 인물, 훅 갈 수도 있는 인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인물들이 확 뜨게 되면은 좀 정치권의 분위기도 많이 바뀔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일단 제가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확 뜰 인물로 주목되는 인물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죠. 지금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서 내놓은 대구 달성갑 여기에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당선은 거의 뭐 확실하죠. 거기에 박형룡이라고 민주당 계속 출마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마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의 선봉했을 겁니다. 뭐 가기정통이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그 뭐 최민희가 위원장이었는데 이제 후반기 되면은 바뀌죠. 어쨌든 이 가기정통위를 가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원내 활동을 하면서 또 장애 집회도 이제 할 수가 있죠. 이재명이 계속 공소 취소를 시도를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자 거기서 압도적인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이진숙. 그래서 확 뜰 수 있다. 또 한 사람이 지금 그다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김태교 전 방통위 부위원장입니다. 판사 출신이죠. 여기가 울산 남구갑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울산 남구갑이 바로 그 국민의힘에 있다가 절로 넘어간 김상욱이 울산 시장 선거 출마한다면서 내놓은 자리죠. 여기에 민주당이 김상욱과 아무 상의도 없이 정청래 쪽에서 공천을 했는데 전태진이라는 변호사를 공천을 했는데 이 듣보잡입니다. 일종의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 지금 왔다.
그래서 울산에서 김태규 전 국민의힘 후보가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인데 이준석 방통위원장하고 그때 투톱으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그때는 거대 야당 이재명의 그 민주당과 맞서서 굉장히 강하게 싸웠었죠. 그 김태규 후보가 최근에 울산 남갑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전태진을 이기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차례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확대가 되겠죠. 전투력이 그때 한번 검증이 됐으니까는 김태규 부위원장도 그리고 이 지역은 원래 국민의힘 지역이었죠. 그런데 김상욱이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서 국민 추천제 이렇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그냥 배지를 거저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그 태생이 좌파 쪽이었죠. 그때 그 친문 문재인 지지 성명도 내고 했던 그쪽 그 계열이었습니다. 송초로 울산시장 했던 민주당 송초로와 같은 로펌을 했고 저 송초로를 뭐 후원회장인가 뭐 그렇게 또 영입을 했죠. 그런데 그 김상욱이 국민의힘 지역이었는데 배지를 가지고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울산시장 한다고 배지를 내려놨는데 그 배지를 국민의힘에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거의 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태규 국회로 진입을 하면은 또 새로운 활력소, 매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확들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추경호 이번에 어렵게 공천을 받았는데 거물급 좌파의 거물급 김부겸 후보 총리까지 지낸 김부겸 후보를 막아내면은 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확대가 되죠. 그리고 비상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앞으로 이제 극복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리고 추경호의 승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제가 대구 쪽 취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추경호, 김부겸 두 사람이 이제 여론조사마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기고 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2020년 총선 때 그때 이 수성갑에서 바로 김부겸 지금 후보가 그때 2016년 총선에서 대구에서 한번 당선돼서 2020년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그때 같이 맞붙은 미래통합당 후보가 주호영이었죠. 주호영 대 김부겸이 6년 전에 그 수성갑에서 경쟁을 벌였는데 여론조사, 그러니까는 투표 직전의 여론조사는 지금 추경호, 김부겸처럼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20일 후에 그 개표를 해보니까 무려 20%가 주호영 후보가 앞서서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이보수, 표심이 드러내지 않는 보수들이 대구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김부겸이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것은 추경호의 승리가 목전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들 인물을 제가 이진숙, 김태규, 추경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확들 수도 있는 인물이 한 사람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완전히 요즘 풀풀 날고 있죠. 오늘도 부산 남갑, 부산 북갑 거기 박민식 후보 캠프 개소식에도 지도부하고 한 20명 이상, 한 30명 국회의원들 쫙 대동을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도 이제 많이 가고 또 원격 지원 사격도 많이 하죠. 강한 메시지로 또 청와대 앞에서 집회도 주도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됐는데 주 초에 선대위도 띄웁니다. 그 선대위에 중앙선대위죠. 본인도 들어가고 선대위 산하에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저지하기 위한 TF도 만든다. 굉장히 활동폭을 넓히고 강폭 행보를 하고 발언도 다양한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전체 구도에서 현실적으로 좀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서 한 16개인데 그 중에서 한 영남 5개
영남 5개를 포함해서 이 서울이나 아니면은 서울도 지금 상당히 접근을 해 있습니다. 오세훈이 그 정원한테 서울이나 영남 5개 외에 서울이나 몇 곳 이렇게 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체 16개 중에서 한 6개, 최소 6개, 많으면 한 절반, 8곳 정도까지도, 그러니까는, 영남 외에 서울 또는 경기, 그 강원, 충청, 이 안에서 한 2~3개 정도, 한, 그렇게 그 확보를 해주면은 많을 경우에 8개까지가 되면은 딱 절반이 되죠. 그거면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이고, 사실 영남을 지키고, 서울도 지키면 더 좋지만은 영남을 지키고 그 외에 한 곳 정도 더 그 확보를 해도 진짜 선방하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14곳 중에서 특히 14곳 중에서 원래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것은 대구 달성밖에 없죠. 나머지 13개 전부 다 민주당 지역인데 이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구는 물론이고 울산을 되찾아올 가능성도 생겼고 울산 남구가 그 김태규 후보 그리고 부산 북갑 지금 구도상 3파전인데 하정우하고 박민식 그 후보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이 한동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단일화 없이 가더라도 성산이 있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을 한 20%대 안팎으로 묶어 놓으면은 나머지 이 70~80% 가지고 하정우하고 박민식이 이 맞대결처럼 이렇게 벌이면은 성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또 하남갑 같은 경우에 경기도 하남갑은 이용 지난번에 추미애와 붙어서 몇천 표, 천몇 표짜리 떨어졌던 이용과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하는데 이광재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죠. 강원도 도지사를 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해볼만 하다. 그 다음에 평택도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유이동. 그게 조국당의 조국하고 민주당 김용남 뿐이 아니고 거기 이제 그 진보당까지 다 출마를 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3개 플러스 알파 정도 14개 중에서 그 정도만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가 당권도 유지하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고 차기 대권 주자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잠재적으로 또 뜰 수도 있는 인물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이죠. 오세훈. 지금 이 장동혁 대표와 달리 독자 노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가 최근 다시 이제 빨간 옷 입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정원호가 계속 이 헛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천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원호는 다른 경력 없이 임종석 보좌관 7년인가 8년 하고 구청장 한 거, 성동구청장 외에 경력이 없어서 미천이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쨌거나 그 오세훈이 이 사이보수들이 결국 투표장에 나가게 되면 오세훈을 찍으러 가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세훈이 역전성을 거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도 자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겠죠. 일단 이재명이 5년 임기를 다 한다고 치면은 가정을 하면은 그 전에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은 딱 그 서울시장 되면은 4년 임기 후에 대선이 바로 열리게 되는 그런 시간상의 이점도 오세훈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도 만약에 본인 선거에서 이기면 확 뜰 수도 있는 인물이고 장동혁 대표는 전체 선거에 따라서 이제 확 뜰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훅 갈 인물들이 있죠. 훅 갈 인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한동훈하고 조국인데 한동훈은 지금 그동안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이 완전히 참패를 하고 본인이 원내 진입을 하면은 최상의 시나리오였죠. 그러면은 장동혁을 끌어내고 본인이 당을 접수하겠다.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친한계들이 그렇게 이 한동훈을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참패 기로가 점점 희석되면서
선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건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상에도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본인이 그 상황에서 또 유일하게 이 부산 북갑에서 이기는 방법이 자기로 단일화하는 것, 우파가 자기로 단일화하는 것. 그런데 박민식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바람을 불기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박민식이 더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죠. 박민식과 한동훈만 놓고 봤을 때도. 그래서 이 단일화는 박민식이 우세해서 박민식 쪽으로 갈 수 있다면은 후보 자리가 우파 단일 후보가 그러면 성사가 될지 몰라도 이게 한동훈이 더 앞서 나가면서 이 한동훈이 단일 후보로 가게 되면은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단일화가 일단 당 차원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절대 승인할 리가 없죠. 분명히 이 당대당 연대하고 제명된 후보와 연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명된 후보하고. 그리고 박민식 후보도 수차례에 거쳐서 단일화 가능성은 0%다. 각서라도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으로의 단일화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한동훈은 원내 진입 못하는 거죠. 그게 유일한 길인데. 자, 조국 지금 최악의 구도죠. 최악의 구도. 바로 평택을에 민주당 김용남, 그 다음에 김재현, 또 그 진보당 이렇게 같이 나와서 좌파가 3명입니다. 그리고 우파는 이제 그 여기 평택의 유이동, 또 한교안 전 총리가 있지만 어쨌든 좌파가 지금 셋으로 갈라져서 이 단일화 여기도 서로 감정 싸움을 막 하고 있어서 단일화가 어렵죠. 그러면은 조국 워낙 지금 다급하니까는 정경심까지 등판을 시켰는데 정경심이 아마 표 깎아먹고 있을 겁니다. 정경심 하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실수들, 뭐 평택시를 평택군이라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국도 이번에 훅 갈 인물이다는 뭐 이렇게 좀 분류가 되고 또 한 사람 훅 갈 인물이 바로 김상욱입니다. 김상욱. 이 위장으로 이 국민의힘 쪽에 들어와서 한동훈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국민 추천제라는 경선도 안 하고 그래서 뺐지 그냥 jut듯이 해가지고 본색을 드러내고 넘어갔죠. 좌파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또 한 단계 더 올라서겠다고 울산 시장 선거에 나왔는데 공천을 받았는데 이게 울산 시장 선거에서 김두겸 후보가 지금 현재 시장이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러면은 그리고 자기가 내놓은 그 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차지를 하고 국민의힘으로 다시 가버리죠. 그러면 김상욱은 잔깨를 부리다가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훅 갈 수도 있는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와 정반대에 있는 민주당 정청래인데 지금 뭐 자기 대권에 들어갔다고 지금 기고만장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분위기 좋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오늘 선대위를 꾸렸는데 완전히 자기 중심 원톱으로 꾸렸습니다. 원톱으로. 그러니까 정청래 이번에 선거에 이길 것 같으니까 공로를 이제 독차지해서 이 8월 당권에 다시 도전하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원톱으로 꾸렸습니다. 이기면 다 자기 공이 되는 거죠. 선대위에서 오늘 총괄 선대위원장, 자기 혼자서 총괄 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뒀는데 여기는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 한병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무명의 외부 인물들을 다 이렇게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 혼자 총괄 선대위원장, 내가 선거 이끌겠다. 그러면은 이기면은 이겨서 지금 분위기 아직은 좋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기면은 다음 당권 그대로 간다, 탄탄대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체제를 꾸렸겠지만은 반대로 이외의 결과가 나오면은 장동혁 대표가 확 뜰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정청래는 반대로 훅 가는 것이죠. 자, 뭐 단체장 같은 경우에 영남권 5곳을 뺏기고 서울도 뺏기고 최악의 경우 정청래에게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충청, 강원권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뺏기면은 완전히 패배죠. 정청래에게. 그리고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조금
13대 1로 이겨야지 본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대 4 정도 되면은 정청래는 진 게임이죠. 그렇게 되면 정청래도 다음 당권은커녕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선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선거 끝나면은 새로운 정국이 형성이 될 텐데 거기에서 확 뜰 인물 그리고 훅 갈 인물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정가 뒷담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